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딜레마 아규먼트라고 해서요. 양도론법이라고 번역되는 논증을 공부할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는 단순 명제들을 어떻게 복합 명제로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Atomic and Molecular Stateme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타믹은 원자적, 몰리큘러는 분자적이라는 말입니다. 어타미 원자이고요. 몰레큘이 분자인데요. 원자적 진술이 단순 진술이고요. 분자적 진술이 복합 진술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진술은 가장 작은 진술 단위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PQR, 대문자 알파벳으로 쓰여진 이런 문장 변환, 진술 변환들이 가장 단순한 진술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compound statement means a complex of smallest statement unit. 그러니까 복합적 진술은 단순한 진술 단위들의 복합체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P.Q, 이것이 P라는 단순 진술, Q라는 단순 진술의 복합체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복합적 진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이면서 동시에 몰큘러 스테이트먼트, 경우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복합 진술 또는 분자 진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옆에 있는 P와 Q에서 이 P도 단순 진술 또는 원자 진술이고요. Q도 단순 진술, 원자 진술인데, 둘을 OR라는 선언적 결합사로, 선언이라는 결합사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P와 Q, 이것도 복합 진술 또 분자 진술이라고 합니다. A molecular statement can be treated as an instance of an atomic statement.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적 진술은 하나의 원자적 진술의 사례로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P.Q가 molecular statement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알파벳 A와 같은 것으로 단순 진술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P.Q가 반복되어 나올 때 특히 유용한 처리 방법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요, 어떤 논의가 있나요? A then B와 C then D can be treated as a replacement of P. 이게 복합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A then B도 복합 진술이고 C then D도 복합 진술인데, 외지라는 것, 우리 한국어로 쐐기라고 하는 것인데, 쐐기, 이게 영어 단어 or, 한국어로 또는 이라는 낱말에 대한 기호예요. 이 기호가 양쪽 복합 진술을 결합시켰어요. 따라서 이 전체가 역시 복합 진술인데요. 이것이 논증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온다면, 여기 한 번 나왔지요? 여기도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반복되어 나온다면 P의 대체물로 간주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s the replacement of P, P의 대체물로서 이것이 간주될 수 있다. 둘 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X can be treated as a replacement of Q. 우리가 알고 있는 정권긍정법의 기본 형식이 이것이죠. P then Q, P therefore Q. 이것이 정권긍정법 A1 또는 모두스 포넨스의 기본 형식인데요. 이때 이 Q가 X에 의해 대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P는 이 복합 진술에 의해서 대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전제가
X도 역시 P를 대체한 것이고 결론 X 역시 결론 Q를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대체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복잡한 진술이 마치 단순한 진술인 것처럼 간주되어 덜 어렵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논의가 뭘까요? 예. An example of molecular statement. 분자 진술의 한 사례 해놓고요. 여기 괄호가 여러 개 쳐져 있네요. 큰 괄호, 중괄호, 소괄호, A 된 B, 소괄호 닫고, 외지, 소괄호 열고, C 된 D, 소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된 X, 그리고 대괄호가 닫혔네요. 그러면 괄호가 3개씩이나 사용되면서 단순 진술들이 복합 진술로 바뀐 것이네요. 이때 이 괄호의 기능은 구두점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구두점, punctuation marks of symbolic logic 해서 기호 논리학에서의 구두점들이라는 것인데요. 이 소괄호를 parenthesis라고 하고요. 중괄호를 square bracket라고 하고요. 대괄호를 braces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braces가 있고요. 스퀘어 브래킷이 있고요. parenthesis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parenthesis 소괄호가 있고요. 다시 소괄호 open, 소괄호 close, 중괄호 close, 대괄호 close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 된 B 자체가 분자 진술인데요. 이 A 된 B와 C 된 D로 된 진술도 분자 진술이고요. 또 그 진술을 정건으로 하고 X를 후건으로 하는 이 전체 진술도 분자 진술이네요. 예. 여기 다 복수형으로 쓴 것은요. parentheses, brackets, braces 다 끝에 S가 붙어서요. 복수형을 표시한 건데 여기 괄호는 앞쪽 뒤쪽에 2개의 모양이 있으니까요. 앞쪽 뒤쪽 앞쪽 뒤쪽 그래서 복수형으로 표시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논증이 등장했어요. argument 1.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타당한 논증 형식 5개인데 그걸 한번 활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Geometers follow the system of Riemann or they adhere to Euclid's elements. 계학자들은 리만의 체계를 따르거나 또는 그들은 유클리드의 원소론이라는 책을 고수한다. 여기 elements라는 것은 이태릭체라고 해서요. 눕힘 글씨체로 쓰여졌죠. 이건 책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책 이름을 표시할 때 눕힘 글씨로 또는 이태릭체로 쓰게 됩니다. If they follow the 교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오화가 있으니까 선언적 진술이에요. 오화를 기호하면 이 외지가 필요하고요. 앞쪽 선언지 the first disjunctive는 FR로 기호화됐네요. 여기 약호가 주어졌어요. 주어져 있는 약호를 이용해서 약호 축약기호를 이용해서 기호식을 만들라 이런 말이네요. 여기서 F는 팔로우고요. 리는 리만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선언지 the second disjunctive is designated by AE. A는 어디해요? E는 유클리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FR와 AE 이것이 첫 번째 진술의 기호식입니다. 두 번째, if they follow the system of Riemann, then
either they think Euclidean geometry is an equally useful alternative, or they find Riemannian geometry more workable for astronomical space. 만약 그들이 리만의 체계를 따른다면, 리만의 기하 체계를 따른다면, 그렇다면 덴절 속에요, 이 either o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덴절 자체가 선언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either A or B, A와 B가 선언 기호에 의해 결합된 진술이 되어야겠네요. 했을 때 either 부분을 보면 they think Euclidean geometry is absolutely useful alternative. 이게 새로 등장한 단어인데 이것을 EU로 표시했네요. E는 equally에 해당하고 U는 useful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이 EU가 이 either A에 해당하는 진술의 기호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or가 있고요. or 다음에 오는 진술은 뭐가 핵심적인 단어일까요? 여기 보니까 more workable, 더 작동을 잘한다 이 말이네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주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천문학적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천문학적 공간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작동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 그들이 리만의 체계를 따른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동등하게 유용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들은 리만의 기하학이 천문학적 공간에 대해서 더욱더 잘 작동한다, 기능한다 라고 생각한다 또는 발견한다. 그러면 if절은 FR로, F가 팔로우고요. R이 리만이네요. if절은 FR에 의해 표시되고 den절은 첫 번째 선언지는 EU, equally useful, 여기 있었죠. equally useful을 축약해서 EU라는 약호를 통해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or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선언지는 more workable, 여기 있네요. MW에 의해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지네요. FR then parenthesis open EU 외지 MW parenthesis close, 이런 형식이 되었어요. 이게 분자진술이죠. 이 뒤에는 후권만도 분자진술이에요. 근데 전권과 후권이 결합된 이 전체 진술도 분자진술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술은 either they do not adhere to Euclid's elements or they think Euclidean geometry is an equally useful alternative to Riemannian geometry. 둘 중에 하나인데 곧 그들은 유클리드의 원소론을 고수하지 않거나, 여기에 부정어 낫이 있네요. 혹은 그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리만 기하학에 대해서 동등하게 유용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진술 모두 앞에서 등장한 건가요? 어디에요? 유클리드 A, E로 표시하는 방법이 여기 나왔었고요. 네, 부정어가 있으니까 여기 A 앞에 틸드를 붙였어요. 부정기호 틸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지에는 부정기 없고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선언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앞에서 이렇게 EU로 등장했어요. 따라서 not AE or EU. This is the symbolization of the third premise. 그렇게 되겠네요. 네 번째 진술인데요. Geometers do not think Euclidean geometry is an equally useful alternative to Riemannian geometry. 기하학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도 부정기호 낫이 왔습니다. 부정어 낫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리만 기하학에 대해 동등하게 유용한 대안이라고
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동등하게 유용한 대안이다라는 게 equally useful EU로 표시됐었고요. 앞에 tilde를 붙여서 여기 not이라는 부정어의 의미를 기호식에 반영했습니다. Hence they find Riemannian geometry more workable for astronomical space. 따라서 리마니안 기하학은 리만의 기하학을 그래야겠네요. 그들은 리만의 기하학을 이 천문학적 공간에 대해서 보다 잘 작동한다고 여긴다. 생각한다. 여긴다. 발견한다는 뜻이 기본 의미이지만 이러저러하게 여긴다. 이러저러하게 생각한다. 확장된 의미를 또한 갖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MW 워커블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기호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넘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나왔네요. 이게 4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증이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문장 형식으로 살펴본 논증을 기호식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4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이 나왔어요. We should derive this conclusion from these premises. These 4 premises we should derive the conclusion MW. 전제들로부터 이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출발할까요, 여러분? 1번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요. 1번과 관련된 진술을 찾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가장 단순한 진술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요. not EU는 이걸 부정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얻는 게 not A이고, not A로 이것을 부정해서 제거할 수 있고, 그럼 얻는 것이 FR이고, FR이 이것을 긍정하고, 그러면 EU와 MW를 우리가 얻겠네요. 근데 결론은 MW니까 EU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not EU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EU를 제거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결론이 MW를 단순해서 출발해 볼까? MW는 어디서 얻어질 수 있나요? 여기서 얻어지네요. 이것을 얻으려면은 not EU가 있어야겠죠? not EU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하튼 EU와 MW를 얻으려면 FR이 있어야 하고요. FR은 여기 있네요. FR을 얻으려면 AE가 제거돼야 하고요. AE가 제거되려면 not AE가 있어야 하고요. not AE를 얻으려면 EU가 제거돼야 하고요. EU를 제거하기 위해서 not EU가 필요하네요. 네.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진술로부터 출발해서 논증 과정을 추적해 보거나 아니면 결론으로부터 이 결론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를 역추적한 경우나 모두 다 not EU로 출발하는 게 좋을 법하네요. 이 not EU가 이 EU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The order of this disjunctive statement must be reversed. 이 선언 진술의 순서가 바뀌어져야 한다. 바꿔놓고서만, 즉 EU가 앞쪽에 왔을 때만 우리는 EU를 not EU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뒤쪽에 있을 땐 제거 못합니까?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는데 엄격한 논리학자는 순서를 지키자, 단계를 지키자, 이 단계와 순서를 중시해요. 그랬을 경우는 뒤에 있는 걸 앞에 갖다 놓은 다음에 제거하라고 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3번의 그 선언지의 순서를 바꾸면요. 이렇게 뒤집혔어요. EU와 not AE. 이 말은 3 semicolon A5. 이 말의 의미는요.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to the third statement, A5 is applied. 3번 진술에 대해서 A5가 적용되었다. 그럼 세미콜론은 본못에 대해서, 대하여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네요. To the third statement, A5 is applied. The result is this new statement. 이런 말이에요. 여기 적힌 것은 새로 나온 진술의 논리적 근거,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새 진술이 도출되었는가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꿨으면 not EU에 의해서 이 앞쪽 선언지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린 뒤쪽 선언지를 얻겠네요. not A는 4번과 5번이 결합됐는데 순서상으로는 5번, 4번 적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선언 3단론법의 형식을 전 시간에 배울 때 이것이 제1진술이 되고 이게 제2진술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배웠으니까 제1전제가 되는 것을 먼저 써라. 그래서 이게 제1전제이니까 5번 적었고요. 제2전제가 되는 것 4번이니까 적었고요. So to the fifth and the fourth statements, if is applied, the result of this argument is the sixth statement. not A는 이제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기에 적용될 수 있네요.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야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A, O와 FR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 바꾸는 규칙이 A5죠.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선언의 교환성이라는 원리이고요. 그럼 to the one, A5 is applied. 그리고 여기에다 not A가 적용되니까 FR이 얻어졌어요. To the 7 and 6, A4 is applied. Then we get FR. Now FR can be applied to this antecedent. Then we get this consequent. So EU or MW is here. This is the outcome. Logical result or logical outcome from the 2 and 8 or to the second or the eighth. 다시 말해 to the second and the eighth statement, A1 is applied. The result is this. Now the conclusion is MW. 그러므로 우리는 EU를 제거해야 돼요. EU를 제거하려면 부정어 not EU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네요. not EU를 통해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We can omit EU by using not EU. Then we get MW as the final conclusion.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얻어졌는데요. 우리가 어떤 논리 형식을 사용했나 보니까요. A5, A4, A4, A1, A4.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A1 접근 긍정법, A2 후권 부정법인데 여기서는 안 사용됐고요. A3가 가원 3단원법인데 여기서 사용 안 됐고요. A4가 선언 3단원법인데 사용되었고 A5가 선언 교환성인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배운 논증들을 활용해서 논증의 타당성 증명을 해냈습니다. 또 다른 논증이 있네요. 이건 두 번째 논증인데 argument 2 해서요. Mankind is not patient. patient? 인류는 인내력이 있지 않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patience가 환자이지요. 인내력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환자인 것 같아요. patient는 인내력이 있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MP의 부정, not MP. M은 mankind, P는 patient네요. If the law of parity has been disproved, this means that either science is absolutely incapable of establishing truth, or truth is established slowly. 페리티 법칙이라는 게 등장했네요. 여러 분야에서 페리티 법칙이라는 게 말해져요. 농산물 생산 가격 대 농산물 수입의 관계, 그런 것도 페리티 법칙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진리 수립 능력과 진리 수립 속도의 관계를 말한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진 않네요. 여하튼 페리티 법칙이 프로브드가 증명되다, 승인된다 이런 말일 텐데요. disproved니까 증명되지 않는다, 부인된다 그런 뜻이겠군요. 그래서 부인된다 하면 또는 부인되어 왔다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학이 진리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능하거나 capable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런 말인데 incapable이니까 할 수 없는 이런 말이네요. 과학은 진리 수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거나 즉 무능하다거나 또는 truth is established slow, 진리는 천천히 느리게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if 절 있고요. This means that은 우리가 둘째 시간에 배웠나요? 이건 then이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낱말이죠. if then 문장인데 then 진술 속에 either와 or가 있으니까 이거는 선언 진술이 되어야 하나요? then 절 자체가 선언 진술이다. 그러면 if절은 어떻게 기화되나요? 여기 약호가 LD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L은 low가 될 테고 D는 disproved가 되겠네요. 그리고 된절의 약호로는 SI와 TS가 주어져 있네요. S는 science인 것 같고 I는 incapable이네요. 그리고 O와 다음에 두 번째 선언지에 대해서 TS라고 했네요. T는 truth고 S는 slowly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약호들을 이용하면 LD then parenthesis open SI or TS parenthesis close 이런 형식의 기호식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세 번째 진술에 대해서는요. It's not true that science is absolutely incapable of establishing truth. 과학이 진리를 수립하는 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여기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부정어니까 tilde를 이용해서 이 전체 문장을 기화해야겠네요. 전체 문장은 사이언스의 S와 아닌가요? 맞는 것 같네요. 사이언스의 S와 incapable의 I를 따서 근데 부정기호가 있으니까 not SI라고 기호했습니다. 네 번째, if truth is established slowly, then mankind shall possess absolute truth only if it is patient. 만약 진리가 느리게 수립된다면 그러면 인류는 절대적인 진리를 오직 그가, 즉 인류가 인내력이 있는 경우에만
절대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음, possess absolute truth? absolute truth인가요? 여튼 문장상으로는 이게 부사로 쓰였네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온리브 역시 된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된절 속에 된이라는 구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절 자체가 if된 구문이라는 거네요. if와 then으로 이루어진 가언적 조건원이 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if 다음에 ts truth slowly 정권이 적혔고요. 이게 후권이고 된절인데 된절 자체가 if된 구문이에요. 그래서 if절이 pt로 possess truth 이 말이고요. 된절은 mp 여기 it가 이게 mankind니까 m으로 받았고요. patient p 해서 mp가 only if 이하의 구절을 지칭하는 약호가 되었네요. 좀 복잡한 듯 하죠. 여기서 보면 if절 다음에 된절이 선언적 진술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ts라는 if절 다음에 된절이 그 자체로 hypothetical statement 가언적 조건원으로 hypothetical conditional statement 가언적 조건적 언명으로 되어 있네요. 다섯 번째, the law of parity has been disproved. 페리티 법칙은 부인되어 왔다. Consequently, mankind shall not possess absolute truth. 따라서 인류는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absolute truth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건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예. absolute에서 ly를 떼고 그래서 absolute truth 예. 원문을 타이핑해서 옮기면서 종종 오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기호직들은 다 만들었죠. 기호직들을 모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아졌네요. 이번에는 전제가 5개예요. PR, 이거는 premises를 간략히 적은 것이죠. premises를 간략히 적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전제고요. 결론은 여기 오른쪽 위쪽 빈칸에 적는다고 그랬어요. right up column 여기다 결론을 적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전제들로부터 추론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역추적을 해볼까요? not pt는 어디서 얻어질 수 있습니까? not pt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럼 이 MP를 부정하면 not PT가 얻어지겠죠. MP가 부정된 거, not MP는 어디서 얻어지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not MP에서 이건 부정해서 not PT는 곧 얻을 텐데 여하튼 이 후권 전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TS가 있어야 해요. 그럼 TS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요. TS를 얻으려면 SI를 제거하면 TS가 얻어지는데 SI를 제거할 수 있는 진수는 not SI 여기 있네요. 근데 여하튼 이 후권에서 일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권이 얻어져야 하는데 LD가 얻어져야 하는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단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추적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게 LD인 것 같아요. 우리는 LD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LD can affirm this and this don't. So we can get SI or TS like this. 예, 얻었어요. 그러니까 2번과 5번 사이에 A1 이게 전권 긍정법이요. 모두스 포넨스에 의해서 얻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not SI가 있으니까 by this we can omit SI. Then here remains TS. 그럼 TS가 얻어지네요. 그럼 TS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 전권을 긍정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PT 된 MP를 얻어요. 이와 같이요. 4체 to the fourth and the seventh, A1 is upright. The result is this new statement라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다 다시 한번 여기 not NP가 있으니까 not NP can negate the consequent. Then we get the negated PT as the conclusion. 이걸 부정하면 전건이 부정된 내용이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not PT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A1, A4, A1, A2를 썼네요. A2가 후권 부정법이고요. A4가 선언 3단어법, disjunctive syllogism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칠까요? 여기는 자기 발등을 찍었어요. 여기는 도끼를 들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Atomic and Molecular Statements와 관련해서 갖는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지요. 분자 진수를 도끼로 쪼개면 원자 진수들이 된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꾸로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원자 진술과 분자 진술을 설명하는 글을 보여주고 그 설명 내용에 의거해서 관련 지어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또는 그림을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찾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게 H2O네요. 물의 화학식이네요. H가 하이드로진 수소라는 말이고요. 여기도 하이드로진 수소네요. 여기는 아톰이라고 쓰여 있어요. 수소 원자 2개와 옥시즌, 산소 아톰,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워터라는 물 분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수소들은 포지티브 어트랙션,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긍정적 인력 또는 양성의 유인력을 갖고 있고, 네게티브 어트랙션, 이거는 음성적 또는 부정적 유인력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듯한데요. 이것에 의해서 물 분자식이 이렇듯이 원자 진술에 의해서 분자 진술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토픽입니다. The Constructive Dilemma. 딜레마 하면 딜레마 아규먼트 하면 양도논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양도논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The Constructive Dilemma와 The Deconstructive Dilemma. 이건 구성적 양도논법이라고 번역하고요. A6라고 하고요. 이쪽은
파괴적 양도론법이라고 하는데 둘 다 A6에 의해서 표시하기로 합니다. 왜 구성적이냐 하면요. 이 양도론법을 보면요. 이 세 번째 전제에서 첫 번째 선언지가 전권을 긍정하죠. 제일 전제에. 두 번째 선언지는 역시 전권을 긍정하는데 제2전제의 전권을 긍정해요. 그러니까 전권 긍정이 두 번 이루어졌어요. 이 세 번째 전제가 선언적 진술이고요. 선언적 진술 속의 두 개의 선언지가 각각 다른 전제들의 전권을 긍정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그 후권이 이렇게 모여져서 결론을 구성합니다. P가 이쪽 P를 긍정하면 이 후권인 Q가 소결론으로 얻어지죠. 또 R도 이 전권을 긍정하면 후권인 S가 소결론으로 얻어집니다. 그들 사이의 결합사는 결합사, 연계사 라고 하는데요. 커넥티브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외지가 됐네요. 이 세 번째 진술이 선언적 진술로서 외지를 갖고 있듯이 결론도 선언적 진술로서 외지를 갖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건 I'm sorry. 이건 3단론법이 아니에요. 4단론법이죠. 1, 2, 3, 4. 4단론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죠? 이거 파괴적 양도론법이라는 것은 후권 부정이 두 번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추리하셨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제의 첫 번째 선언지가 이 첫 번째 전제의 후권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부정된 정권이 즉 not P가 소결론으로 얻어지고요. 또 이 두 번째 선언지 not S가 두 번째 전제의 후권을 부정하면 부정된 정권 즉 not R이 소결론을 얻어지면서 이 둘이 결합된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예. 재밌는 논증 형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정치인들이 특히 상대방을 논박할 때 딜레마 논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잠깐 따져볼까요? 동쪽으로 가면 일출을 보가 좋다. 서쪽으로 가면 일몰을 좋다.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간다. 따라서 일출을 보아서 좋거나 일몰을 보아서 좋다. 그런 논증 형식인데요. 이런 논증을 논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동쪽으로 가면 첫 번째 정권이죠. I'm sorry. 이게 두 번째 정권인데 이건 서쪽으로 가면인데 동서 사이 중간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북쪽이나 남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누가 이런 논증을 전개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우리는 동쪽도 서쪽으로도 안 가. 우리는 제주도 남쪽으로 가기로 했어. 아니야, 우리는 금강산이 있는 북쪽으로 가기로 했어. 하면 이 논증의 타당성이 부정됩니다. 예, 넘어가 보고요. 논증이 하나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논증. Grace will pack a box lunch if she is sure that Arthur will invite her to the picnic. 그레이스는 만약 그녀가 아더가 그녀를 소풍에 초대한다는 점을 확신한다면
박스런치 점심 도시락을 쌀 것이다. 여기서 if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if와 단절이 도치된 관계에 있는 것이네요. 그럼 BL은 박스런치고요. SA는 S가 뭔가요? 여기 sure의 S네요. A는 other를 가리키고 sure other 이렇게 됐네요. 그럼 SA가 if절의 약호니까 앞쪽으로 가야겠네요. 앞쪽으로 왔습니다. 단절은 BL로 표시되니까 뒤쪽에 놓였고요. Either she is sure that Arthur will invite her to the picnic or she is going to check with Jane. 둘 중에 하나인데 그녀는 아서가 그녀를 소풍에 초대하리라고 확신하거나 혹은 그녀는 체크 위드 제인을 점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네요. 역시 제인과 아서와 그레이스 사이에 3자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언적 진술인데요. 첫 번째 선언지 the first disjunctive가 뭐로 표시되나요? 그 CJ는 뭔가요? CJ 이거는 두 번째 선언지를 위한 것이요. 이 첫 번째 선언지는 SA로 여기서 설명이 약호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약호 오고요. CJ가 그 체크 J해서 for the 그 CJ is the notation for the second disjunctive 두 번째 선언지를 위한 약호가 되겠네요. If she is going to check with Jane, she is making a big mistake. 만약 그녀가 제인을 점검하려고 한다면 그녀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BM이 새로운 약호인데요. big mistake에 대한 약호로 도입되었어요. CJ 된 BM. Grace is not making a big mistake. 여기 부정어가 있어요. BM을 부정했다. 따라서 not BM으로 기호화되고요. Hence she will pack a box lunch. 점심 도시락을 쌀 것이다. BL 이렇게 되었네요. 모두 5개의 진술로 이루어진 논쟁인데요. 이것을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은 BL이에요. 역추적 해볼까요? BL을 얻으려면 여기서 얻어야 돼요. BL을 얻으려면 SA가 필요해요. SA는 여기 있네요. 이걸 얻으려면 CJ가 부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not CGA가 필요해요. 이게 not CJ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게 부정돼야 돼요. not BM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not BM으로부터 출발하면 BL까지 도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the backward method라고 그래요. 후향적 방법 이렇게 하는데 결론으로부터 첫 번째 전제를 역추적해가는 방법, 예를 들어 backward method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첫 번째 진술로부터 출발해서 여기 보면 SA와 SA된 BL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뭔가 검토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검토해 보면 SA가 이것을 긍정하고 그러네요. CJ는 이것을 긍정하고 not BM은 이것을 부정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듯해요. 물론 여기 not BM이 있어서 이거 가장 단순한 지술이니까 1호부터 출발하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면 여러분이 여기 1, 2, 3 진술을 보면 두 개의 조건원과 하나의 선언이에요. 제가 이제 선언적 진술을 줄여서 선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언적 조건적 진술도 줄여서
조건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혼용하기도 할 텐데 가끔 제가 간략히 선언이다, 연언이다, 조건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원과 하나의 선언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딜레마 논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생각에 도달하려면 좀 여유가 있어요. 논리적인 사유에서 여유, 어느 정도 논리학 학습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여유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 정권 긍정법과 후권 부정법을 먼저 떠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 딜레마 아규먼트를 배운 거니까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선언지 SA가 이 진술의 전권을 긍정하죠. 두 번째 선언지는 이 세 번째 전지의 전권을 긍정하네요. 그러면 BLO와 BM이 이와 같이 BLO와 BM이 소결론으로 얻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not BM을 적용하면 not BM이 두 번째 선언지를 제거하니까 생략시키니까 not 그러면 BL이 얻어질 수 있는데 하필이면 BM이 앞쪽에 있지 않고 뒤쪽에 있네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앞쪽에 오게 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게 바꿔놓고 나서 not BM에서 앞쪽 BM을 제거하고 그러면 BL을 최종 결론으로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BLO와 BM 그랬네요. 이건 1번, 3번, 2번 진술과 A6 이 세 개의 진술과 A6라는 즉 딜레마 아규먼트라는 것에 의거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는 것이고요. 6번 진술은 5번 진술에 A5를 적용한 것이다. 그래요. 간단하니까 여기 세미콜론을 해도 되는데 세미콜론 하면 132에 A6가 적용됐다 이런 말이 되어 있고 여기도 세미콜론 하면 5번에 A5가 적용되었다 하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가 쓰이는 게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그냥 세미콜론 하지 않고 콤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 사용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알 수 있게끔 새로운 진술의 논리적 근거를 표시해주면 되는데 더러는 세미콜론을 써서 보다 분명하게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6번, 4번과 A4 또는 6번, 4번에 대해서 A4가 적용됐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증에 대한 증명은 마쳤고요. 그럼 두 번째 문증은 이것입니다. Argument 2. Newton's ethereal theory is correct, or else either the Cartesian vortex theory is incorrect, or Leibniz's theory of conservation of energy is correct. 뉴턴의 에테르 이론이 올바르거나 or else 그렇지 않다면 해놓고 그 뒤에 either와 or가 왔어요. either 또는 either. either A or B니까 이 or else에 이끌어진 구문은 선언이에요. 두 개의 선언지를 갖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문장도 선언인데 전체 문장의 선언인데 or else를 이끌어진 두 번째 선언지 자체도 역시 또 선언이에요. The second disjunctive is in itself a disjunctive statement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선언지는 NT, 뉴턴, theory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선언지 속에 첫 번째 선언지는 CV, 카테르지언 보텍스 요리,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 보텍스가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 원자들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뭉쳐지거나 흩어지거나 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이 옳지 않거나 혹은 라이프니츠의 에너지 보존 이론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문이 좀 복잡한 듯 해요. 근데 이런 구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or else 이렇게 하면 뒤쪽 전체가 선언지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하고요. 근데 곧 이어서 either라는 단어와 or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선언지 자체가 다시 선언적 진술이구나 라고 짐작하셔야 합니다. 이 보텍스얼 is incorrect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것을 기호할 때 여기까지 카르테지안 보텍스얼 is incorrect 진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호화 보니까요. CV라고 되어 있어요. CV. C는 카르테지언이고 V는 보텍스 시오리를 말하네요. incorrect라는 말이 이 기호 속에 아직 안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CV를 기호할 때 앞에다 틸드를 붙여서 CV가 참이 아니라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겠네요. 그리고 이 선언적 진술 내의 두 번째 선언지는 is correct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L은 Leibniz, C는 conservation, LC가 되어 있고 여기는 is correct가 되어 있네요. 이 is correct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기 볼까요? is correct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is incorrect고요. 세 번째는 is correct예요. NT이다라는 건 뉴턴의 에테리얼 시오리를 말하는데 이 NT만 말해도 그것이 올바르다라는 의미까지 가져요. 좀 어렵죠? 오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떴다. 큰일 났네요. 밑받침이 뭐가 되나요? 이건가요? 히읗인지 쌍시옷인지 불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해가 떴다 이 말을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오늘은 해가 떴다는 것이 참이다 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전제하면서 친구가 말한 것이에요.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할 때 우리가 한 말이 참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이 참이다라는 말은 쓰지 않지요. 이건 불필요해요. 왜? 이거를 안 써도 이 말 자체가 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이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문장이 아니라 명사 구여서 좀 어, 에, 불확실할 수도 있는데 뉴턴의 에테리얼 시오리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아, 참이다, 올바르다 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is correct라는 말에 대한 기호식은 표현되지 않았어요. 세 번의 모두에 걸쳐서요. is incorrect 할 때에도 여기도 incorrect에 대한 기호식은 소개되지 않았어요. 단지 주어에 대한 기호식만 주어졌고 이것들을 완전히 기호할 때 is correct는 긍정이니까 negation sign 불필요하고요. 즉 tilde 불필요하고요. is incorrect는 부정이니까 참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여기 tilde 부정기호가 필요했고요. is correct도 긍정이니까 부정기호 필요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if Newton's objection to the Cartesian vortex theory are valid, then his positive theory of planetary motions is correct. 그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에 대한 뉴턴의 objections, 이의들, 논박들, 반박들이 valid, 타당하다 하면 then 그러면 그의 혹성 운동들에 대한 그의 긍정 이론이 올바르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이 OV인데 O는 objection, V는 vortex theory이고요. OV에 대해서 valid에서 긍정한 것이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OV 그냥 갖다 놓고 danger에서 his positive theory of planetary motions 이것이 PM으로 P is P of positive, M is M of motions 또는 P가 이 planetary의 P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것인 상관없습니다. 여튼 여기 is correct에 대해서는 이 약호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반영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 부정하면 부정기호 tilde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OV then PM이 됐고요. If Newton's material theory is not correct, then if Leibniz's theory of conservation of energy is correct, we don't need a Newtonian ether to renew motion. 만약 뉴턴의 에테르 이론이 올바르지 않다 하면 만약 라이프니츠의 에너지 보존 이론이 올바를 경우 if가 두 번 나와서 여기서 라면이라고 번역했고요. 두 번째 if에 대해서는 일 경우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여러분 두 개 다 라면이라고 번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라이프니츠의 에너지 보존 이론이 올바를 경우 또는 올바르다면 우리는 운동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뉴턴의 에테르가 필요하지 않다. 뉴턴은 운동의 시작을 위해서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에테르는 통상 공기 중에서도 가장 정화된 순수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뉴턴은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에테르가 필요하다고 본 듯해요. 그래서 논증 형식을 보면 여기 not correct, not 부정어가 있으니까 tilde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danger 자체가 if와 then을 가진
가원적 조건원이어서 if절 부분은 LC로 라이프니츠와 컨저베이션을 대표적 철자로 취했고요. 그 다음에 된절 자체가 가원적 조건인데 그 가원적 조건은 내에서의 후건이 여기 있는데요. we don't, 위로부터 시작하는 진술인데 여기 don't에 not 부정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tilde 덧붙여서 not er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if the Cartesian vortex theory is incorrect, then Newton's objections to it are valid. 여기 incorrect 해서 부정이 있고요. 그래서 not CV가 됐어요. C는 Cartesian, V는 vortex가 되고요. O는 objection이고 V는 to it 했는데 it가 vortex 요리인 것 같지요. vortex 요리에서 V자를 따서 여기 V를 넣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valid의 V자를 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도 한번 valid라는 말이 나왔지만 valid를 여기 있었죠. 여기 of 여기 있네요. objections vortex에서 of 여기 V가 vortex가 된 것이고요. valid는 기호하지 않았습니다. Newton's ethereal theory is not correct. 뉴턴의 에테르 이론이 옳지 않다. not 부정어가 있으니까 not NT로 기호했고요. Hence we do not need a Newtonian ether to renew motion or Newton's positive theory of planetary motion is correct.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뉴턴의 에테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는 뉴턴의 혹성 이론에 관한 긍정적 이론이 올바르다. 예, 좀 복잡한 듯하네요. 부정교 not이 있으니까 not er로 기호했습니다. 이번에 6개의 진술로 이루어진 논증이에요. 모아보면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 자체가 선언이에요. 선언적 진술이에요. not er, v, pm. 좀 복잡한 듯하죠? not er은 어디서 얻어질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PM은요? PM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도론법 생각해 보세요. 여기 not er이 LC로부터 얻어지고 PM이 OV로부터 얻어지면 우리는 OVO와 LC라는 선언 진술이 있다면 이 PMO와 not ER이라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LC와 OV는 어디 있나요? LC는 여기 있네요. OV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OV를 얻기 위해서는 not CV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not CV는 여기 있고요. 또 LC를 얻으려면 이 not CV를 제거해야 하는데 not CV를 제거하려면 CV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듯 하네요. 그럼 여하튼 조금 뭐예요? 딜레마 아기먼트 양도론법을 염두에 두고 양도론법을 구성하겠다라고 염두에 두면서 단순한 진술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not NT로부터 출발하면 by this we can negate the first disjunctive
then we get not save or else. 이거 어찌요? 이것 자체가 딜레마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일 수 있나요? not save 여기 있고요. else는 여기 있네요. 아직은 이것 자체가 곧바로 딜레마 논증을 구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진술 OV then PM 있고요. 여기 not save then OV가 있는데 OV가 매개념 또는 매개적 진술에 해당하네요. 2번, 4번 진술이 결합될 수 있어요. OV가 중매 진술이에요. 또는 중매 개념이에요. 중매자는 남녀를 합석시키고 자기는 빠진다. OV는 2번, 4번을 결합시키면서 자기는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건 not CV then PM이에요. not CV then PM. 그거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not empty가 이것을 긍정할 수 있네요. 그러면 else then not ER이 얻어지네요. 그럼 이 단계에서 양도론법이 가능할 법한데 어떻게 풀이해놨나 우리 풀이 과정을 살펴보겠어요. 자, 1번, 5번에 대해 A4가 적용됐다. 5번이 1번에 적용됐어요. 그러면 정권이 제거됩니다. CVO와 LC가 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2번에 대해 A3가 적용됐다. 이게 4번이고요. 이게 2번인데 이 OV가 매개 개념이니까 이걸 통해서 두 진술이 결합해서 not CV then PM이 얻어지네요. 네, 두 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3번, 5번이 A1 정권 긍정법에 결합되었다. not empty가 이것을 긍정하면 LC then not ER이 얻어져요. LC then not ER이 얻어졌고요. 이렇게 얻어놓을까 6, 7, 8번을 보니까 6번이 선언적 진술이고요. 7번, 8번이 가언적 조건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6번이 선언, 7, 8번이 조건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양도론법을 구성하는 전제들일 수 있겠네요. not CV가 여기를 긍정하고 LC는 여기를 긍정하고 그러면 후건들이 모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양도론법의 결론이 되겠네요. 근데 이 번호들을 적을 때는 순서에 맞게 적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선언지를 가진 조건원이 제일 먼저 적혀야 하고요. 그래서 7번이 제일 먼저 적히고요. 두 번째 선언지를 가진 진술이 두 번째 적혀야 하는데 이게 8번이니까 여기 8번이 적혔어요. 그리고 선언 자체는 마지막에 적혀야 해요. 그래서 6번으로 끝에 놓였죠. 이 7, 8, 6 세 진술에 대해서 A6가 적용되었다. 이게 딜레마 아규먼트 또는 양도논증, 양도논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얻어졌는데 이것과 결론의 모습을 보니까 순서가 선언지들의 순서가 다르네요. 선언지 순서를 바꾸는 것은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선언 교환성 원리에 의한 것인데 그 선언 교환성은 A5네요. 그래서 9번 진술에 대해서 A5가 적용되어서 최종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레마 아규먼트를 다뤘고요. 딜레마 아규먼트에 대해 재미있는 논의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딜레마 아규먼트를 논박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매우 재밌어요. 알고 계시면 정치인들이 딜레마 논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